안녕하세요. 레드컴 뮤직입니다. 레드컴 뮤직이 사기꾼이라는 저격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공지에서는 법적 판결 후 모든 내막을 밝힐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어느 정도 사실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진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레드컴 뮤직은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놀라실 만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를 저격한 상대 측은 레드컴 뮤직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 측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제 컴퓨터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고 레드컴 뮤직이 사기칠 의도가 없는 것을 잘 알겠다며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시 함께 왔던 후배라는 사람도 이 대화를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애초에 보컬을 얹은 영상만 유튜브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는 보컬을 얹은 영상과 얹지 않은 영상 두 가지를 모두 올렸습니다. 원곡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뭐하러 두 가지를 다 올리겠습니까? 오히려 깊숙이 숨겨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속이려는 의도가 단 1%도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올린 것입니다.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추출된 보컬을 사용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더욱 분노하게 된 계기는 바로 수장 3으로 불리는 셋째 PD의 증언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안이 바로 제가 변호사를 통해 셋째 PD를 압박했다는 증언인데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PD는 저희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셋째 PD의 모든 말을 반박할 확실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셋째 PD는 1탄 영상이 공개되자 수차례 갈팡질팡했습니다. 셋째 PD는 이 사건에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고자 애플 워치를 차고 상대 측과의 대화를 본인이 직접 녹음해 오겠다며 나서는 것을 제가 말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셋째 PD를 보호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도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3탄 영상이 공개되자 셋째 PD는 더 이상 저희 편에 설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까지 하며 다시 한번 저희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2년 전 있었던 240번 버스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분이 인터넷에 고발 형식의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 기사님을 욕하고 모독했던 사건입니다. 기사님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고 인터넷에는 기사님뿐만 아니라 기사님의 가족까지 모욕하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습니다. 기사님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CTV가 공개되고 서울시의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자 거짓말처럼 여론은 180도 달라졌고 결국 여성분이 사과문을 게재하며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 여성분은 7살짜리 딸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기사님이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자 기사님이 차를 멈춰주지 않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내리고 한참 후에 하차를 요청한 것이었고 버스는 이미 차로의 중앙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독 결과 기사님은 욕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입해보면 저희는 CCTV 같은 증거 자료와 서울시의 조사 결과처럼 공신력 있는 결과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사님이 아무리 해명해도 여론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역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외부로 공개되면
법적 증거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부분들도 쟁점별로 정리해서 모두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빠짐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를 쳤다고 하는 상대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법정에서 본 사건을 조사할 때 제 컴퓨터를 직접 가져가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작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음악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상대방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 측은 이 편 영상에서 우리와 훈훈하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여달라는 대로 자료를 다 보여줬고 저희가 사기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고 비방 영상을 올렸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법적 대응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외부에 이 내용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저 또한 답답한 심정입니다. 새로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창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채널은 얼마 전 저작권 위반 경고가 3회 들어왔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고 저에게는 수익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정책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음악 커버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 봇에 의해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때 유튜브의 모든 수익은 원작자에게 돌아간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영상을 올려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는 마치 원 저작권자와 디지털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음악을 커버하는 대다수의 유튜버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님의 유튜브 영상에 보면 콤카에 등록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니 저작권 소유자는 정책을 변경하거나 설명된 내용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작자와 유튜버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유튜브 정책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저희는 채널을 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KDA의 팝스타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클린한 보컬로도 얼마든지 커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실력을 감추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있지의 달라달라 같은 경우 음악 프로그램으로 장난질을 쳤다는 주장과 엉터리 보컬 추출 시연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예를 들어서 대응 영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 무색하게 한쪽의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편집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물론 제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제 여동생에게 이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성적으로 희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연락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은 이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이고 군발성 두통과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리뿐만이 아니라 눈과 귀, 안면 전체의 통증이 전이되어서 매일 진통제를 먹고 있고 불면증으로 하루하루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사기를 친 적이 없고 상대방의 주장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의 억울한 누명이 풀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음악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 상대 측의 불법 녹취와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내부자의 고발과 당치도 않은 노동 착취 발언, 그리고 변호사의 위증교사 등 수많은 허위 사실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시작됐으며 누가 어떻게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확한 팩트와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인격적인 모독과 욕설로 제 가족이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빨리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법원 판결 전이라도 사건에 관련된 특정 사실이 발표되면 본 채널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좋은 음악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